벨이 울린다고 해요. 이제 뭐 영업 장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벨이 울리니까 아마. 이렇게 비상벨을 꺼놓는 경우가 많은지 근처 건물의 소방시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고시원. 비상벨은 꺼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며칠 전에 고장 나가지고 봐라, 중경동 지고 있는 다 잡아놓네 지금. 그 지금 고치러 올 거예요. 그 물이 새가지고 새벽에 울려가지고 난리 나가지고요. 저희 총무가 또 밤에 새벽에. 설비가 노후화된 것이든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 꺼놓은 것이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인 걸까요? 취재진은 다른 화재 현장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옵니다. 화재가 그 창문을 통해서 심하게 분출하고 있던 현상,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진압대가 각 방면으로 진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재는 셌던 걸로 아주 세가지고 막 분출을 했어요. 누군가의 방화로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불이 한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내려보니까 벌써 여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불을 끌 수 있었어요. 이쪽에서만. 다른 데는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분들이 여기서 있는데 뭐 뻥뻥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차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당시 차량 수십 대가 전부 혹은 일부 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다 탈 때까지도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상벨도 안 울렸고 스프링클러도 안 터졌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지금 화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일부 약간의 뭐 한 청소비 한 10몇만 원씩 받은 걸로 끝났지만 실상 차량 50대가 전소해서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약 한 20, 30여 세대는 차를 폐차할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 손해난 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주민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면 초기의 진화가 가능했을까? 스프링클러가 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천장에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거실에 놓인 방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바구니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고 곧 신호를 받은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다른 가구나 옆에 있던 마네킹에도 전혀 불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예상했던 것처럼 불이 방 전체로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불의 온도가 금세 600~700도를 넘어서고 불길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이번엔 초기 진압용 설비인 스프링클러를 강한 화염 속에서 작동시켜봤습니다. 강한 화재도 한순간에 수그러들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더라도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피난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이 거주자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는 외국이든 국내든 신뢰도라는 게 스프링클러 자체가 신뢰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초기 진화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용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 아파트의 소방 설비는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 혹시 이곳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감지가 됐었네. 뭐 울리긴 했었는데. 감지를 할 수 있는 기판이 있는데 그 기판이 화재나 충격에 의해서
타는 바람에 전혀 뭐 아까 방송도 안 됐고 스프링클러도 터지지 않았고 하는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